자, 그렇다면 백열등이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물이 닿았을 때 대체 왜 폭발하는 걸까요?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쪽 벽에는 60W의 백열전구를 설치하고 폭발 여부와 파괴력을 알아보기 위해 벽면과 사람을 가정해 세워둔 마네킹에 풍선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안전장비를 갖춘 실험맨이 10분간 켜둔 백열등에 본무기로 찬물을 뿌려보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어떻게 될까요? 물줄기가 백열등에 닿는 순간 곧장 폭발하고 마는데, 와, 벽과 마네킹에 붙여두었던 풍선이 거의 다 터질 만큼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찬물이 닿자마자 백열등은 산산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 풍선에 박혔던 것. 끔찍한 사고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백열전구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닿게 되면 큰 온도 차이로 인하여 액체였던 물이 순식간에 기체로 변하면서 전구 표면의 열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가 순식간에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뜨거운 물이 든 유리잔을 갑자기 찬물에 집어넣으면 유리잔이 깨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백열등에 덮개를 씌우지 않으면 세수나 샤워를 하다가 뜨거워진 백열등에 물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나기 십상인데, 그렇게 되면 파편으로 인한 심한 창상이나 뜨거운 전구로 인한 화상, 심한 경우 안구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백열등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으니, 욕실 안의 습기가 전구 안으로 새 들어가면 합선과 누전이 일어나 바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그럼 실제로 이를 실험하기 위해 욕실을 가정한 모형을 제작하고 타일로 된 벽면에 백열등을 설치, 타일 벽과 바닥면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전류가 통하는 동테이프를 붙인 뒤 전선으로 동테이프와 차단기를 연결해 둡니다. 자, 이렇게 차단기 스위치를 올리면 실제 욕실처럼 불이 켜지는 상태. 또한 욕실 모형 내부는 목욕을 하는 상황과 비슷하게 조성하기 위해 타일벽에 골고루 물을 뿌려두고 가습기를 틀어 습기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백열등을 켰을 때 전구 밖으로 새 흐르는 누전량을 재볼 차례. 안전장비를 갖춘 실험맨이 누설 전류기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백열등, 이때 전구에서 누전되는 전류는 약 31mA로, 즉 맨손으로 전구를 만지면 감전된다는 것. 심지어 젖은 타일 벽면을 타고도 전류가 흘러 약 21mA가 누전되었는데, 이것은 곧 그저 젖은 타일 벽을 만지는 것만으로 감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욕실에 백열전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면에 손을 대거나 수도꼭지를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순간 쇼크로 인한 뇌진탕, 호흡곤란 또는 전신경련 등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백열등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잘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백열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열등의 표면 온도는 불이 꺼져도 금방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구를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5분에서 10분이 지난 후에 교체해 화상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구 교체 시에는 면 장갑을 착용해 감전의 위험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전구를 갈아 끼운 후에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욕실 문을 열어놓고 습기를 제거해 전구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당신을 환하게 비춰주는 백열등. 하지만 덮개가 없다면 당신을 영원한 암흑 속에 빠뜨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엔 수많은 죽음이,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출한 아내를 대신해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마이클. James, Dad drank some beer. It's a secret between you and me, okay?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If we hurry, we can arrive before moms get home. Let's hurry. 그는 오늘만큼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한 터라 급한 마음에 아들을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데 과음을 했으니 운전이 수월하지 않은 건 당연지사. 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시각은 점점 다가오고 마이클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Okay, that's work. 뭔가 좋은 생각을 해낸 마이클. 그리고 잠시 후 Okay. 무슨 영문인지 좀 전과 달리 여유롭게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합니다. We are almost there. We are almost there. We are... 그렇게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한 마이클. 무사히 도착했네요, 그래도. 그런데 그때 주차하는 모양새가 어딘지 이상한 차를 발견한 경찰. This car. Something's weird. 이윽고 마이클의 차 쪽으로 다가가고 마이클은 그렇게 음주 단속에 걸리는가 싶었는데 아니 그런데 운전석에는 마이클이 아닌 아들 제임스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Did you drive? I was teaching my son how to drive. Just driving lesson. Just driving lesson. 과음을 안 탓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었던 마이클은 Okay. 술에 취한 자신을 대신해 9살 아들에게 운전을 하게 했던가. 저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리하여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황당한 행동으로 마이클은 음주운전은 물론 아동 학대와 미성년자 위험 방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그의 9살 아들을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어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두 번째 이야기도 미국에서 일어난 일. 미국 두번 나오네요. 애가 운전해서. 숨죽여 누군가를 찾는 조심스러운 움직임,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장전된 총까지.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이 남자는 20살의 패트릭 콕스. 그리고 패트릭에게